교과 전형에서의 선발 방식 그리고 등급 컷. 교과 전형만 본다고 하면서도 동국대나 국민대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내신을 일단 충실하게 준비를 해라. 내신 자체가 상당히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는 교과서, 자습서, 프린트 위주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정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런 학생분들을 노심초사 걱정하고 또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시청자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입시 전문 캐스터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코디네이터 송상은입니다. 네. 상은 씨,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저희가 네. 이제 그 무언가에 뜨거운 열정을 쏟아부을 때가 있잖아요. 상은 씨는 네네. 혹시 뭐 그럴 때가 있나요? 뭐 매번 열정을 쏟아붓겠지만. 아, 그래요. 저도 이제 매일매일 굉장히 열정적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항상 이게 지나고 나면요. 내가 무슨 일을 했었지 하는 생각에 이렇게 선배님 같은 질문을 해주시게 되면은 딱 떠오르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매번 열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뭐 특별히 어떤 부분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요. 아, 네네. 선배님 저-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어떤 저는요. 기억이 있어요? 네네. 글쎄요. 저도 뭐 딱 그렇게 물어보면은 좀 네. 당황스러워요.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열정을 쏟아붓고 살았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유, 있는데 준비된 답 있으시잖아요. 네. 빨리 하세요. 제가 이제 네. 제 아내한테는 네. 좀 열정적으로 좀 뭔가를 쏟아붓지 네. 않았냐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보고 있죠? 네, 연습할 때 진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이 대답을 하실 줄 몰랐는데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 공통점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 아나운서 입시도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네네. 아나운서 그 시험, 되는 것도 네. 시험 보는 거 그것 그래서 네.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참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저는 고생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래도 지나고 나면 어떤 뭐 작은 성취감 예, 그런 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참 많이 덥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열기를 열정으로 이열치열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도 글쎄요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겠죠. 그러나 잘 극복을 하면 나중에 그 결과를 안고 내가 그때 힘들었구나라고 좀 좋게 네. 그 기억을 떠올려 볼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기억을 제대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네. 예,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 드려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입시 기관차 기관사 분들인데요. 이 합격으로 향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입시계 제갈공명 네. 조조 우리 입시계 조정영 선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세대의 조정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학이라는 곳이 올라가기 힘든 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라가야 하신다면 올라가십시오.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정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차가운 이성의 좌뇌와 네. 따뜻한 감성의 우뇌를 갖추신 우리 뇌가 정말 매력적인 선생님이시죠. 뇌매남 예, 명태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동화이시 대입전략연구소 소장 명태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오늘도 이제 시원하게 쿨하게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오프닝을 해봤는데요. 조정 선생님, 학생들 가운데도 막 열정이 그 뜨거운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역시 좋은 성과를 내죠? 제가 봤을 때 요즘에 그 젊은 수험생들에게는 청춘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청춘은 나이가 어린 걸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청춘이라면 나이가 어린 것보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청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게 되니까 아직 네. 저도 청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도 청춘이네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네. 모두 청춘으로 하고 가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네. 지니고 있다는 거는 어떤 일에 도전하든지 꼭 입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네. 자, 그리고 저는 명 소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동안 항상 준비는 빨리 할수록 좋다. 빨리빨리 준비하자 이런 거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제에서 정신을 차리고 좀 이제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학생들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이렇게 좀 뒤늦게 노력하는 학생들이 좀 성공적인 거 읽어낸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네. 사례를 좀 듣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기적이라는 거죠, 그죠? 기적이요? 특별한 경우, 이거. 네. 네. 뭐 어렵다는 저런 얘기구나. 애가 이런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갔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는 대입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기적이라는 게 가끔 발생을 하지만 나한테도 발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1, 고2 때 놀다가 고3 때 공부 시작한다. 그럼 이게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거를 잘못 그 본인이 가능성이 있겠다. 나중에 철이 들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상술에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0.1%의 가능성 가지고도 어머니 합격할 수 있어요. 네. 합격 수기를 보여주면서 이런 애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입이라는 건 레귤러하게, 노멀하게 좀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역시 결론은 그래요. 냉정하게 기정은 거의 없다. 열심히 그렇습니다. 일찍 준비하라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명소진님답게. 네. 네. 내가 그런 기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지금 네. 그냥 참고만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 이 시간은요, 선생님께서도 준비를 많이 해오시지만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궁금하신 그런 내용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간 좀 알차게 더 꾸며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될 텐데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여러분이 꿈꾸는 대학의 입시 공략법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마케팅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스왓 분석을 통해서 이 시간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모든 학과를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로 인기 높은 학교의 학과를 저희가 골라서 분석을 해드리는 만큼 네. 정말 우리 어머님들이 열심히 메모하시면서 보는 코너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꿈꾸는 대학 또 비전이 좋은 학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네. 또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조재현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인기 대학의 인기 학과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인기 학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의대 중에서도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방에 있는 울산 의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특별히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선택해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울산대 의대는요, 대개 지방 의대이기 때문에 서울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시험은 서울 캠퍼스에서 봅니다. 울산 의대인데 서울 캠퍼스가 있느냐 이런 반문을 하시겠죠. 풍납동에 있는 아산병원이 울산 의대의 서울 캠퍼스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서울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그 자신의 공부 장소가 울산 쪽으로 내려가서 6년을 지내는 게 아니라 1, 2년 정도를 울산에서 지내고 본과는 거의 서울에 와서 학업을 배운다는 거니까 네. 서울 의대나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군요. 그리고 또 이제 네. 아산병원이라고 하면은 또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 병원 중에서는 삼성의료원과 함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대개 그 과거에는 서울대병원이라는 걸 많이 선호했었지만 사실 요즘 서울대병원 가보면 강남의 서울대병원은 좀 변모를 했습니다마는 네. 강남에 서울대병원이 생긴 거 아십니까? 검진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도 역삼동에. 진료센터도 있습니다. 아, 이제. 네네. 근데 이제 그 서울대병원을 가보면 네. 마치 어떤 괴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건물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죠. 좀 음산하다고 할까. 근데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거는 현대식 건물에다가 네. 조경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완벽하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사실 그 옛날에 그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려는 그런 그 자세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현대화돼 가고 거기에 어울려서 자신의 젊음을 만끽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아산병원이라는 병원이 삼성의료원과 함께 쌍두마차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이제 우리 수험생 그리고 또 이 자녀가 의사가 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우리 이 수험생 학부모들 글쎄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울산대학교 이제 수업 분석을 좀 해보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의대라고 그런다면 지방에 있는 의대라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대 중에서 빅5를 꼽는다면 서울대의대, 연대의대, 송대의대, 그다음에 카톨릭의대, 아, 맞아요. 그다음에 울산의대가 됩니다. 오히려? 네. 와, 네. 어. 그렇군요. 사실 울산의대나 송대의대는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네네. 고대의대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옛날에 국학의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안 들어보셨죠? 네. 예, 그 국학의대를 네. 병합해가지고 고대가 의대가 없다는 약점 때문에 그걸 1970년대에 그 국학의대를 병합해서 고대의대로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전통 면에서는 사실 그 고대의대가 오래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거기서 좀 열등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고대가 많이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카톨릭 의대의 역사와 전통을 따라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성모병원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여의도에도 있고 사실 반포에도 큰 병원들이 네, 있는데 네. 동네 곳곳에 성모의원이라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네.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네네. 성모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원장이 성모 카톨릭 카톨릭 출신이었군요. 예, 출신이어야만 아, 성모라는 그렇군요. 타이틀을 붙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울산 의대 역시 아산병원이라는 모체를 업고서 빅5로 들어온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울산 의대의 이 스와트 분석을 이제부터 해드린다면 네네. 네. 강점이라면 역시 서울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강점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방에서 예과 정도만을 학습하고 본과는 거의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네. 서울 소재의 의과 대학들과 큰 차이점이 없다 이거죠. 오히려 한 1, 2년 지방 생활을 하면서 지방 문화를 습득할 수도 있겠고 또 지방에 가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변화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니까 네. 이것이 아마 강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굉장히 큰 강점인데요. 예, 그러네요. 반면에 약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약점은 울산의대에서는 학생부 선발이 없다는 게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의대의 선발을 보면 의대이면서도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전혀 없고 울산의대의 모집 인원은 40명입니다. 네. 그 40명 중에서 20명을 논술로 뽑고 그다음에 16명을 정시에서 뽑고 그다음에 4명은 기회 이제 설명을 기회 드리겠으면 네네. 지역 인재라고 해가지고 부산, 울산, 경상남도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경상남도에서 졸업한 학생. 네. 그러니까 도중에 경상남도로 전입을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를 경상남도와 울산과 부산에서 다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은 숫자나마 4명을 뽑아준다는 게 그 지역에 있어서의 즉 쉽게 해서 기회네요. 기회가 되겠죠. 네네. 위기는요. 20명을 뽑는 그 논술 전형에서요. 네네. 지역 인재까지 포함됩니다. 지역 인재도 논술 전형이니까. 아, 네네. 24명을 뽑는 데에서 논술 시험이 수리 논술과 그다음에 언어 논술로 연결되는데 이 수리 논술은 뭐 설명할 필요 없고 수리 논술 25%, 언어 논술이 수리 논술 50%, 언어 논술이 50%인데 네. 이 언어 논술은 의학을 소재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의학에 대한 기본적 상식을 갖고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이게 위기가 아니라 네. 영어 지문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영어 분석력이 뛰어난데 사실 네. 논술이라는 것이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영어 지문을 우리나라 한글 지문과 연결시켜서 사고력이라든지 추론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입식 교육에 적응했던 학생들로서는 사실상 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은 주입식 교육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런 추론 능력에서 굉장히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론 능력을 중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과 쪽으로 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논술을 본다. 게다가 언어 논술이 반이나 차지한다 그래서 의대에서 왜 그러지 했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합당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 예전에는요 자연계에서도 언어 논술을 포함시킨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같은 숙명여대에서 공통 문제에서는 자연계에서도 언어 논술을 출제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언어 논술을 출제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 한글이지만 그 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을 파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채택됐었는데 갈수록 이제 전문성을 택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자연계 대학에서는 언어 논술을 배제해버리고 네.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네네. 하지만 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지금 언어 논술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것, 이게 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명 소장님, 이 외에도 이곳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팁 같은 게 있다면 좀 더 보충을 해주시죠. 지금 조정현 선생님께서 말씀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요. 네. 제가 그냥 정리만 해드릴게요.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모든 플랜을 짤 때는요. 수능하고 논술은 전국 시험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수능하고 논술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간을 두지 말고 모든 계획은 모의고사 형태로 모의고사 기준을 맞춰서 만약에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본다. 그럼 내신 중간에 껴있잖아요. 네. 이걸 기준으로 잡지 말고 3, 6, 9, 11 모의고사 1년에 4번 보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 울산대 의대를 좋은 성적을 가져서 수능으로 합격할 수도 있고 수리 영역이 성적이 본인이 모의고사가 되면 당연히 수리 영역이 뛰어나니까 또 논술 전형으로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전국 시험에 준비를 해라. 네. 네, 학교 시험인 내신보다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나눠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대학 혹은 또 이 학과에 대한 입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저희 대입상작전 난 원하는 대학간다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담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할 때 또 상담 전화를 통해서 이 궁금하신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나 이 상식들을 바로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대입상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반전 코너 오해와 진실 코너입니다. 네. 저는 그 이 코너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요. 네. 글쎄요. 매번 혹시나 또 내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누구한테 또 전달했진 않았었나 맞아요. 이런 또 그런 걱정도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드시죠. 네. 저에겐 이 순간이 바로 이제 반성의 시간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실이 아닌 걸 마치 사실처럼 얘기하고 다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시간에 특히 더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오해와 진실은 어떤 건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들께서 가장 고입,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보낼 때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 이게 걸려 있죠. 네.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고등학교, 대학을 잘 보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잘 보낸다.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고등학교 잘 보낸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면학 분위기가 좋으면 당연히 아이들 성적도 좋고 그래서 좋은 학교 많이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네. 거꾸로 얘기하면 네네. 면학 분위기 나쁜 학교 보내면 우리 학교 대학 잘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성립이 그렇죠.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리송한 그런 주제인데, 네. 자, 면학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면 대학을 잘 간다. 좋은 대학을 간다. 이 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죠.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한 3년 전까지는 그 말이 통했어요. 근데 부모님들께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한 5년 전, 6년 전에 누가 서울대 갔다, 연대 갔다, 고대 갔다, 스카이를 갔다라고 하면 그 전형을 따라서 그 방법을 따라서 그냥 쭉 따라가죠. 근데 교육 정책은 어때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앞에 아니면 옆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는 과거의 것에 이제 집착을 해서 그게 맞는 것이냐 따라간다는 거죠. 네네. 한 예를 말씀드리면 한 3년 전에는 전국 단위 시험이 모집 인원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 가지고 면학분위기가 좋은 고등학교를 보낼 때 대학을 잘 갈 경우에는 수능하고 논술에서 모집 인원이 일단 많았습니다. 네네. 모집 인원이 많았어요. 다 전국 시험이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좀 못해도 전국 시험 수능과 논술에서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면학 분위기가 좋은 데를 가야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서 네. 학교 안에서 잘하는 애들의 모집 인원이 일단 많아졌다는 거죠. 수능과 논술보다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은 거는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인데 면학 분위기가 좋다. 단지 이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내신 따기 어려운 고등학교를 간다. 그럼 나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은 버리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수능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한 25에서 30% 정도가 돼요. 그럼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연대 같은 경우요. 네. 1000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한 900명인데 네네. 900명대를 뽑는데요. 수능으로만. 그런데 이제는 수시에서 못 뽑았던 인원을 이제는 정시에서 2월 돼서 하면 한 1200명 되니까 네. 쉽게 그냥 어머니들한테 1000명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000명인데 내 애가 문과, 이과 한쪽이 있겠죠? 네네. 그럼 내 애가 문과예요. 또 반. 그러면 500명이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500명. 논술 600명대를 뽑아요. 그러면 문과예요. 300명. 그럼 몇 명을 뽑는 거죠? 그러면 전국 시험에서 8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800명이고 고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뽑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논술에서 한 1,100명을 뽑지만 한 논술에서 100명, 1,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500명. 그러니까 고대도 이렇게 반토막 나면 적어지는데 연대만 보더라도 수능과 논술에서 뽑는 인원은 8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 계열을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 시험이 강한 학생들이 내가 고등학교를 공부를 잘하니까 면학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나는 대학을 잘 갈 거야. 이러는 순간 교과하고 종합은 날아가고. 그죠? 내신 때문에. 네, 수능과 논술만 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신 때문이네요. 내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수시 전형 비중이 높아지고 정시 비중은 작아지면서 네. 면학 분위기 좋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신 네. 따기 어려우니까 네. 쉽지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머니들한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용의 예전에는 몸통, 꼬랑지가 대학을 잘 갔어요. 용의 몸통, 머리가 안 돼도요. 근데 지금은 뱀의 머리, 네, 뱀의 목 이런 네. 학생들이 대학을 더 잘 가는 형태. 근데 아직도 제 주변에는 벌써 뭐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간다, 좋은 학교로 네. 간다, 유명한 학교를 간다 해서 막 이사 다니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입시 정책에 보면은 네. 정말 쓸데없는 걸 하고 그렇죠. 계시는 건가요? 아니 네. 중학교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중학교까지는 면학 좋은 데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네. 이제 고등학교 때는 면학 분위기 나쁜 데로 가면 네, 그 말이 맞죠. 중학교 때는 면학 아니 분위기 면학 분위기 나쁜데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요. 어딘가 이제 그런 데도 그거죠. 있나요? 면학 네.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첫 번째 네. 그냥 기준을 삼는 게요. 일단 부모님께서 실적이잖아요. 아. 실적.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나와서 많이 학교를 네. 못 보낸 곳 그런 데 그렇죠. 찾아서 가는 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표현을 면학 분위기가 나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내신을 좀 잘 딸 수 네. 있는 곳으로 간다 네. 이런 표현이 좀 맞겠네요. 합격률이 네, 그렇죠. 조금 낮은 곳 뭐 이런 데로요. 그런데 네. 우리가 실적을 보게 되면요. 고등학교에서 이제는 뭐 플랜카드도 걸고 홈페이지에 이제 광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교에서. 네. 그러면 실적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신 따기 어려운 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수 삼수까지 다 포함을 시켜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과하고 종합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3이었을 때 수능을 딱 볼 때 재수 삼수생들하고 붙잖아요. 전국 네. 시험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나도 재수해야지. 어차피 써먹을 교과하고 종합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재수라는 건데 내신을 좀 따기 쉬운 고등학교 애들은 네. 우리는 전국 시험에 약해. 수능과 논술에 약해. 우리는 교과로 가야 돼. 내신으로. 우리는 종합으로 가야 돼. 이러니까 재수하는 학생들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고등학교 네. 4학년까지 합치면 네. 고등학교 5학년까지 재수 삼수까지 합치면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는 딱 3학년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실적이다 해서 그대로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로 가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애는 사수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사수가 아니라 4학년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재수, 마음이 재수. 편하죠. 그죠? 네. 4학년까지. 네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입시 정보 오해와 진실에서는 면허 분위기가 좋은 학교가 재학을 잘 보내나라는 물음표에는 네. 저희가 뭐 결론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대답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제가 있는 입시 정보와 본격 맞춤형 상담 컨설팅이 함께하는 유쾌한 상담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 대학 입시, 여러분의 입시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대입 상급자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명쾌한 입시 컨설팅 유쾌한 상담소 시간인데요. 네. 이 시간은 매주 주제를 정해서 해당 주제에 관련한 입시 정보를 들어보고 또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직접 듣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입시 정보를 전달해 줄 건가요? 네, 제가 주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선발 방식 그리고 등급 컷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꾸며드릴까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뭐 내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교과 전형, 이걸 어머니께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내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과 네네. 교과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교과 전형은 깔끔하게 내신 100%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제가 이제 두 분 선생님들 이제 모시고 또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얘기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많이 얘기를 해놨는데 오늘은 네네. 좀 특별하게 코너를 만들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하면은 내신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학생부에는 교과 전형 말고도 자율활동이나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또는 독서활동들이 기록되는데 네. 그러한 비교과는 전혀 상관하지 말고 네. 교과에서만 좋은 성적을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시험만 잘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주제에 다시 저희가 접목시켜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선발 방식과 등급 컷이란 주제로는 어떤 이야기를 좀 위주로 이야기해 주실 건지 좀 알려주시죠. 예, 등급 컷이라는 건 내신 100%인데요. 다른 건 보지 않고 오로지 그냥 내신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다만 이제 학교마다 취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도 취저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다음에 중앙대나 외국어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은 취저를 적용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의 등급 컷은 인기학과가 아닌 최고의 하위권 학과를 가장 낮은 하위권 학과를 말씀드린다면 한양대는 1.3 정도, 중대와 외대는 1.5에서 1.7 정도면 합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선발 방식과 이 등급컵. 교과 전형의 이제 선발 방식과 등급컵 이렇게 크게 두 분야로 이제 구분을 지어서 저희들이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 아까 저희들이 이제 뭐 내신이다 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어머니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논술 전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생부 교과 전형도 그 전형 방법이나 또 선발 방식이 학교마다 대학마다 다 다른 거죠. 예, 좀 다르죠. 그냥 순수히 교과 전형으로만 뽑는 대학도 있지만 네. 그 교과 전형 자체를 학생부에 기록된 등급대로 뽑는 대학도 있고 네네.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을 비롯한 상위권 대학 같은 데서는 이 교과 점수를 반영할 때도 학생부 종합에서도요. 교과 점수를 반영할 때 표준 편차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학생들이 갖고 있는 등급이 3등급이라 할지라도 표준 편차를 적용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표준 편차라는 거는 명문 고등학교와 그다음에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데는 표준 편차가 낮죠. 근데 일반 기업 고등학교는 표준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네. 즉 결과적으로 자신의 점수에서 전교 평균 점수를 빼게 됩니다. 그럼 자신의 점수가 90점인데 전교 평균 점수가 70점이잖아요. 근데 A 고등학교의 표준 편차는 5고 네. B 고등학교의 표준 편차는 10입니다. 그러면 즉 90에서 70을 뺏는 20인데 이걸 10으로 나누면 2가 되고 5로 나누면 4가 되죠. 네네. 그럼 표준 편차가 낮은 고등학교가 그 대학교의 등급에서 높은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겠네요. 되니까 네. 이러한 제도는 사실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산출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우대하기 위한 네네.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교과 전형만 본다고 하면서도 동국대나 국민대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서는 크게 당락을 결정하진 않는데 네네. 인성평가 중심의 면접이 있는 대학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신만은 아니고 이제 학교마다 좀 선발 방식이 다르다는 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우리 수험생분들 또 학부모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정보 같은 게 혹시 더 있을까요? 이 교과 전형은 가장 깔끔한 전형입니다. 그죠? 종합은 패키지로 많은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학생부가 몇 개 항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거를 이제 복습하자면 네. 몇 개 항목이죠, 학생부. 학생부요? 네. 1번부터 몇 번까지인가요? 아, 그게 한 네. 8번인가 9번까지였던 것 같은데. 네. 10번까지. 아, 10번. 네네, 그랬군요. 10번까지입니다. 10번까지인데 우리가 이제는 교과 학생부 종합은 10번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네. 네네. 그죠? 그렇죠. 근데 교과 전형은 8번 항목만 신경을 쓴다는 거죠. 8번. 유일하게 숫자가 나와 있는 네네. 요것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이 선물 방식은 내신 100%, 뭐 동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 면접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신 100%다. 한양대 같은 경우가 내신 100%잖아요. 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부 교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종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내신의 컷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는 학생부 교과로 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일단 충실하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그러면 또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앞서서 이제 조정현 선생님께서 학교마다 선발 방식이 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 내신 관리를 그냥 무조건 점수만 높게 따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과 전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전략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는 그 전략이라고 하면요. 네. 교과잖아요. 교과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거 입시에 대한 정책이 바뀌면 학원의 프로그램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학원을 지금 다니는 학생을 보면 내신 기간을 다 4주로 잡습니다. 학원에서. 4주요? 네, 한 달 이렇게 잡죠. 그런데 이거는 다 학생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교과하고 종합은 내신이 중요하죠. 네네. 네, 그렇죠. 수능하고 논술은 내신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네. 그런데 이 두 개의 교과 종합 학생부라는 게 있고 수능 논술 전국 시험이 있는데 동일하게 내신 기간을 4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 종합은 기간을 더 많이 두고 있어야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문제. 꼭 애들 틀려줘야 하는 문제. 이런 게 자습서에 좀 구석에 박혀 있는 문제 있거든요. 그걸 볼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수능이나 논술로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신 기간이 좀 짧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뭐 1주나 네, 네. 아니면 네네. 2주 아니면 당일치기 하라고 그래요. 제가. 너는 수능 논술이니까 전날만 공부해라.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4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전날만 공부해요. 4등급 나와요. 2주 공부해도 4등급, 네, 한 달 공부해도 4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4주가 아니라 7주, 8주 이렇게 기간을 좀 잡아야 된다. 네. 지금 제가 중3 학생들을 코칭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학생들은 벌써 고등학교를 정해놨어요. 중3인데 네. 자사고를 선택을 했다가 저하고 컨설팅 받으면서 일반고, 외고를 선택을 했다가 일반고, 그것도 내신 따기 좀 쉬운 고등학교. 그러면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 어려운 고등학교의 출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는 교과서, 자습서, 프린트 위주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 그런데 내신 따기 어려운 데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공부를 해도 내신 따기 어려운 데는 맞추기가 힘들겠죠. 실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로 정해놓고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 중3 애들, 내신을 준비한 애들이 다 교과와 종합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준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는 것들은 거의 1년 동안 할 내신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나 네. 빨리.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내 애를 교과 전형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지금 중학교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들 중3 어머니들 보면 중학교 2학년 거에 대한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 기말에도 신경을 쓸 거예요. 네.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2학기 시험 잘 봐야 되지. 외국 할 애들 제외하고는요. 자사고 네. 제외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항상 뭐 선행 학습을 하는 게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엄마들 사이에서 도는데 네. 또 명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면에서 교과 전형을 또 준비한 학생들은 엄청난 선행을 또 해야 된다는 예, 그런 결과도 얻게 돼서 약간 좀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이게 또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해드렸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 코너가 오해와 진실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이 교과 전형을 준비하면서 또 뭔가 잘못 알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좀 느껴져서요. 그래서 질문을 좀 더 드려보자면 주변에서 이 교과 전형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져요, 선생님. 예, 내신 외에 다른 것도 적용한다고 많은 학부형님들이 생각하시는데요. 네. 내신 산출 방법이 다를 뿐이지 내신 이외에 다른 것을 적용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서류 제출조차도 없고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는 거고요. 네. 교과는 글자 그대로 내신 중심으로 뽑는 건데 몇몇 상위권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산출한다는 거니까 학생부에 기록된 내신만을 믿지 말고 그 대학의 산출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네네. 일반적으로 조금 덧붙인다면 서울 소재 대다수의 대학에서 맨 하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에서 2.8 정도가 되면 서울 소재를 지원할 수 있고요. 네. 연세대학 같은 데는 교과 전형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지만 즉 학생부 종합으로 갈 때도 내신 자체가 상당히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만 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만 않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명태 선생님도 혹시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있나요? 오해의 시작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께서 이게 하늘로 날아다니세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딱 보면 모르나요? 내 학생을 지금까지 키워왔잖아요. 그런데 막연히 얘는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스카이를 한번 이런 우리 생각을 하는 아이니까 거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그런데 할 수 있죠. 그 부분은 네. 어차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중학교 때 교과 종합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학생들 같은 건 다 한 방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오해하는 게 스카이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서울대, 연대, 이대는 문과, 이과, 공이 고1 있지 않습니까? 네. 고1 문과, 이과 전부 다 국, 영, 수, 사, 과 요 5개 과목이 고1 내신이 반영이 돼요. 교과가. 고1 근데 문과래도 과학이 반영이 되고 네. 이과래도 사회가 반영이 돼요. 그러면 고려대 스타일이 있거든요. 고대 네. 스타일. 고대 스타일이 거의 일반적인 건데요. 고대 스타일은 문과는 과학 필요 없어 내신에. 과학을 제끼는 거죠. 이과 너희들 사회 필요 없어. 제끼는 거죠. 그런데 고대보다 그래도 서울대, 연대가 있어 보이니까 그죠? 점수가 조금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학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 얘는 문과로 갈 건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과학을 열심히 해야 돼. 그 머리에 총 맞은 거죠. 애가 스카이를 날 것 같지도 않아요. 애는 가봤자 인서울이나 아니면 정말 잘 가면 국민대, 숭실대 끝밖에 안 되는데 클래스가 다른 애인데 과학을 시키고 있는 거죠. 문과로 갈 애 같은데 수학도 허당이고 이건 돈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만 버리고 그냥 이런 전략적 부재와 학원에서 붙이기는 것도 있어요.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대학 가서 하라는 거죠. 문과는. 서울대, 연대가 아니면. 네네. 네, 교과를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문과, 이과 확실하게 미리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과학을 해야 될지 사회를 해야 될지 무조건 과학 중요해요. 네네. 하세요. 이렇게 해서 따라가시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오히려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맞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또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 선생님 좀 이야기를 저희들이 또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 선발 방식과 등급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내신이 뭐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역시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저희들이 또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입 성적점 난 원하는 대학 간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 입시에 대한 고민을 듣고 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좀 떨리고 긴장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고민 어떤 분이 보내줬나요? 네, 오늘 저에게 직접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 먼저 들어볼 텐데요. 고1 수험생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 뒤에 고3이 되는 고1 학생입니다. 솔직히 중학생 때만 해도 좋은 대학 가야지 하는 생각만 있었지 대학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 같지는 않았는데 고1이 되고 나니 왜 그렇게 다들 힘들어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요. 제가 내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입니다. 저는 한의사를 꿈꾸고 있고 그래서 경희대 한의대를 가려고 하는데요. 만약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내신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요? 그리고 대구대와 원광대의 한의대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이곳들은 경희대와 많이 다른가요?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좋으면 무조건 갈 수 있는 건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면서 내신 외에 준비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문과를 가는 게 좋을까요? 이과를 가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전 지금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내신 따기는 쉽습니다. 내신 성적은 국어, 사회, 과학은 1등급이고요. 수학과 영어는 2등급입니다. 모의고사는 국어 1등급, 영어 3등급, 수학 3등급, 한국사 1등급 정도 나옵니다. 선생님들의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연 감사합니다. 네, 지금 경희대 한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목표치가 굉장히 높네요. 일단은 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선생님 답 좀 주시죠. 예, 1학년 학생치고는 굉장히 많이 입시에 대해서 공부한 흔적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먼저 이 학생의 그 질문을 조목조목 말씀드린다면 경희대 한의원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그래요. 학생부- 네, 어떻게요? 예,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 한의학과는 가천대 글로벌, 네. 대전대, 원광대 정도만 학생부 교과가 있을 뿐입니다. 경희대는 학생부 종합, 논술, 그다음에 수능으로만 선발하게 됩니다. 한의대의 차이점을 물어봤는데요. 네. 대학마다의 차이점, 가르치는 거에서는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대학이 갖고 있는 시설이든지 지역적 위치가 다를 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교과 중심보다는 탐구 활동을 위주로 해서 종합을 대비하는 게 낫겠고요. 그다음에 문과를 뽑는 것보다는 이과를 거의 대다수의 한의대가 뽑기 때문에 네. 이 학생이 2학년에 진급하면서 선택할 건 한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무조건 이과를 이과. 선택해야 합니다. 네네. 지금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2년 뒤에 고3이 되는 고1 학생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학생부 종합을 좀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사실 학생부 종합도 1학년 1학기 때부터의 그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지금의 시점에서는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를 모두 자신의 전공과 맞춰가지고 선택하면서 활동한다면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어서요. 이제 서울에 사는 이제 고2 학생이 보내준 사연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 역시 다른 아이들처럼 대입을 위해 여러 가지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 지금 대입을 치르는 상황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입시를 선택한다면 어떤 대학들을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알아야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저는 문과고요. 내신 성적은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사회 1등급이 나옵니다. 모의고사는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 수학 3등급, 사탐 3등급으로 올 3등급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지금 성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한다면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마 뭐 이런 식의 고민은 누구나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목표를 두고 매진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정도의 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학생이 좀 솔직한 답변. 네네. 제가 거짓 답변을 한 적이 없으니까. 아, 무서워요, 선생님.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축하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네, 축하. 축하한다. 네네. 그 어떤 이유가 의미가요? 있잖아요. 본인이 교과를 네. 교과 전형으로 지금 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죠? 고2. 네. 저 모의고사는 5월 3이에요. 아, 네. 5월 그러네요. 3이면 문과잖아요. 네. 5월 3 가지고 지금 수능으로 간다. 그러면 한성대 야간 정도를 갈 수 있을 거예요. 한성대 야간의 경영 정도를 아마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성대를 주간으로 간다라고 할 경우는 역사 문화학부라고 있습니다. 맨 끝에 학과거든요. 네. 그 정도를 지금 추가 합격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신을 보니까 이 학생이 지금 2학년 1학기잖아요. 그래서 한 1.75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모의고사로는 한성대 야간 네. 그죠? 그 정도 수준인데 모의고사로는 수능으로는 지금 내신으로는 1.75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건국대 정도로 저는 쓸 수가 있다. 네. 외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대, 외대 1.5에서 1.7 네. 요 정도 성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네. 수능은 그 다음 문제. 왜냐하면 한양대는 수능이 없잖아요. 최저가 네. 없으니까. 근데 한양대까지 올라가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일단 내신에 많이 신경을 써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인데 지금 내신 성적이 이제 괜찮은 거고 또 내신은 잘 딸 수 있는 학교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더 높이고 싶다 학교를. 그렇다면 앞으로 그냥 더 열심히 내신을 따는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하나의 팁을 드리면 네.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노력해라. 수능 최저가 대부분 2개 영역 2등급 좀 좋은 대학이죠. 네. 그리고 이제 3개 영역 2등급. 아까 중대가 3개 2등급 네. 그리고 외대가 2개 2등급이니까 본인이 최저를 맞추게 되면 중대 외대도 한번 써볼 수가 있다. 근데 한양대는 좀 어려워요. 네. 1.3이니까. 그래서 내신에 좀 신경을 써라 많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뭐 내신이나 뭐 그 외의 거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거의 답처럼 여러분 내신 뭐 학생부 교과를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이제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사연으로 좀 만나봤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더 많이 해결해드리지 못한 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고민과 걱정 저희에게 보내주신다면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이 시간 통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보니까 저희들이 또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나 또 아쉬움이 남네요. 네, 그래도 저는요 오늘도 뿌듯합니다. 입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저희가 어떤 종합 선물 세트로 전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한데요. 저희의 이런 마음만큼이나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많이 된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그 두 분 선생님들 얘기 이렇게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학생부 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마 학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이 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